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고재현, 21학번 한재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짜잔! 저희 합격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파헤쳐 보실까요? 이에 앞서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지방 일반고를 졸업했고 3학년 총 2.7 정도로 내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는 탐구형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지방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했고 3학년 졸업할 때 성적 약 2.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로 저는 중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탐구형 인재와 다빈치형 인재는 뭐가 다르죠?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생활기록부를 파헤쳐 볼게요. 수상 경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수상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수상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회는 다 나가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입시 전략이 많이 바뀌어서 한 학기당 한 개의 수상만 넣을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은 어떤 상을 꼭 넣고 싶으세요? 저라면은 여기 논문 발표 대회 금상 탔네요. 이거 하나 넣고 싶고, 그 다음에 영어 리서치 발표 대회도 있는데 이것도 넣고 싶고, 4.3 이야기 한마당 이것도 넣고 싶어요. 영어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과인데 왜 이걸 넣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영어가 성적에서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수상해서 보완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역사로 이제 진로 희망을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수상을 원하세요? 제가 고등학생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수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이랑 동양호 골든벨에서 중국어 부문으로 나갔던 수상이랑 그리고 통일 백일장 대회 이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빈치형 인재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고 그 대회들에 나갔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대회에 나가보면서 준비한 경험들에서 역사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대회에 많이 나갔고요. 특히 독도사랑이나 통일 같은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독도는 어떠한 기록들이 있고 뭐 이런 가치가 있구나 등등을 많이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동양호 골든벨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배우면서 보았던 중국의 문화나 언어 또 역사 등을 다뤄볼 수 있어서 수상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 수상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수상을 통해서 여기 한 줄 적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수상을 하는 과정에서 얻는 그런 경험을 다른 활동에도 연계시켜서 하면은 이 수상이 나름 값어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회에 많이 도전하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다양한 경험이 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대회에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자율활동을 보니까 제가 전교 부회장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지 학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몇몇 특강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율활동을 보니까 진짜 학생회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데 정말 다빈치형 인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부분으로 리더십 역량을 좀 많이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현이 거를 보니까 여기 4.3 70주년 특강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이게 뭔가요? 네, 제가 2학년 때쯤에 제주 4.3이 70주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주 4.3 관련된 활동이 되게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거를 자율활동에 넣었었습니다. 강의, 그냥 학교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강의였죠. 근데 이런 강의를 단순히 강의만 수강하지 않고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선생님들께 보여주고 생기부에 잘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자율활동을 채웠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들을 보면은 저희 둘 다 역사를 주제로 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데요. 혹시 어떤 활동들을 했었나요? 아무래도 역사학과를 지망하다 보니까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 관련 심화 탐구 동아리도 했었고 토론 동아리나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이제 채울 수 있는 거는 자율동아리잖아요. 그래서 자율동아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1학년 때는 한국 현대사 교과서를 저희가 써보는 작업을 했었고, 2학년 때는 통일 관련된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거와 관련된 보고서를 쓰고, 그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만화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3학년 때는 제가 역사학과를 왔지만 원래는 역사교사를 지망했었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활동을 했었는데, 동아시아사를 제가 배웠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베트남사와 한국사를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수업 시연해 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규 동아리에서 하지 못했던 이론적으로만 다루는 정규 동아리 외에도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활동적이고 좀 더 심화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규 동아리는 인문 심화 동아리라고 해서 인문학적 소양들을 채울 수 있는 여러 특강들을 주로 들었던 것 같고, 그 특강들을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하는 역사 분야들에 대한 영상을 따로 찾아보고, 특히 뭐 영화 말모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보고서를 쓰기도 했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역사 관련된 내용들은 자율 동아리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1학년 때는 한국사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경복궁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다녀오고 탐방 보고서를 쓴다던가, 역사 영화를 보고 보고서를 쓰거나 역사 책을 보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2학년 때는 세계사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세계사와 관련된 책들 중에 뭐 지붕 밑에 세계사 뭐 이런 시리즈를 활용해서 우리 역사 속의 세계사에 담겨있는 의식주 생활들에 대한 것들을 친구들과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역사 신문들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자율 동아리 때는 1, 2학년 때 배운 역사들이 3학년 때 배우는 사회탐구 과목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역사와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의 연결성을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면서 역사 관련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매년 개인 탐구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의 관심에 맞는 긴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썼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활동으로 했었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 서술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계속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역사 과목이 동아시아사 과목을 배웠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비교해보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앞에서 제가 자율활동으로 4.3 관련 강의를 들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자율활동에서 끝나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이 4.3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수정하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활동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게 제가 탐구형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전공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보고서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역사라는 분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어렵고 뚝뚝한, 되게 딱딱한 그런 과목이 아니고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걸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역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주제로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먼저 역사가 요즘 많은 매체들의 소스가 되는 것처럼 저는 고전소설 전우치전이랑 영화 전우치를 둘을 비교해서 과거와 현재 사회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고 다양하게 문학이나 다양한 대중매체로 볼 수 있는 소재다라는 걸 알리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TMI라고 Today's Memorable Information이라는 활동을 직접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던가 특히 저희가 학생 시절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게시해서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가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고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되게 친근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봉사 같은 거 보니까 저희 둘 다 멘토링 봉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교내에서 진행하는 거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역사교사를 지망했으니까 멘토링을 했었고, 근데 보통 역사학과 지망하면 같이 역사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멘토링 활동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저도 교사가 꿈이었어가지고 멘토링 이거 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인 봉사활동인데 이런 거 매년 매 학기마다 참여했던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역사학과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기념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청소년 봉사단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적을 한번 볼까요? 보기 싫은데 일단 봅시다. 네, 한번 봐볼까요? 뭐 성적 같은 경우는 역사학과 진학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보면 저는 한국사랑 저는 세계사를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 한국사랑 세계사 과목은 되게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제 한국사랑 동아시아사를 했는데 다 1등급을 맞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네, 저도 1등급을 받긴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문과다 보니까 사회탐구 과목들, 뭐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뭐 세계지리, 한국지리 등등 이런 과목들에서도 되게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역사과에 오면 중요한 게 한자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도 한문 과목 그런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서 잘 챙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좀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거 있나요? 저도 그냥 사회 과목 정도만 이제 그 정도는 역사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이제 국영수가 중요하죠. 근데 영어와 수학은 네 제가 좀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요. 그걸로 안 되는 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수상을 통해서라도 보완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조금 자신이 성적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다른 대체 활동들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좋겠지만 다른 활동들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음은 이제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채택을 볼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역사학과를 종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한국사 이런 관련 과목이 중요하겠죠? 혹시 한국사는 어떻게 쓰여져 있나요? 제 한국사는 약간 수행평가들이 약간 중심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는데 1학년 때는 아직 고등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약간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되게 꼼꼼하게 해서 이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께서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재현이는 어땠던 것 같나요? 저도 한국사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배우니까 그때는 학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시기였어서 수행평가 중심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때 제가 분당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정규 동아리에서도 분당 정치를 했었는데 한국사 세특에도 분당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 관련된 책도 읽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책을 썼던 것 같아요. 혹시 2학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2학년 때도 이제 동아시아사랑 한국사를 비교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사 세특 내에도 이런 거를 담아내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동아시아사 교과의 목적을 지역 세계화와 갈등을 넘어선 평화라고 정의하여 국가 간의 관계사에 주목했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교수님께 교수님이 이런 게 바로 대학생의 모습이에요. 선생님께 전달하려고 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통일 관련된 활동도 이제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2학년 때 세계사를 들었는데요. 세계사 시간에도 저도 선생님께 제가 직접 세계사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 필기한 내용들과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보여드리는 것들을 선생님께 보여드려서 이런 것들을 좀 써주셨고요. 그리고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사 수행평가를 꼼꼼히 했던 내용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역사에만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과목들에서도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로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관광
팜플릿을 만드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원 화성을 골라서 역사를 테마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로마 건국신화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등 다른 과목들에서도 역사와의 연계성을 찾아서 많이 채웠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엔 독서 활동 상황인데요. 저희 둘 다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독서에 굉장히 어려운 책이 있네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읽으셨나요? 네, 읽기는 읽었는데 이해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수준에 맞지 않는 좀 어려운 책들을 읽고 그래도 전공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좋게 작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나 이런 고전들이 보기엔 좋지만 그래도 나중에 면접 생각이나 그런 걸 좀 하고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좀 비추합니다. 이런 거 읽는 거는 경험해본 바로는. 네, 맞죠. 고등학생 수준에서 자신이 체화할 수 있는 수준의 독서를 고르는 것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어려운 책은 비추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름 없는 역사라는 책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에서 찾아낸 독립운동가 구인이 부제로 달려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자소서에서 많이 녹여냈었어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던 이름이 없어서 역사에 적히지 못한 독립운동가 분들의 일대기를 다룬 책인데 이렇게 역사가 직접 쓰여져야지, 기록으로 남겨져야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뒤 후세대에도 기억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름이 없는 역사들이 있기에 저희가 더 많이 찾아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지 기억이 된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책이었어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실까요? 되게 많은데 제가 앞에서 좀 너무 전공적이고 어려운 책은 피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인문서적이죠. 역사 인문서적인 역사란 무엇인가 정도는 읽을만 한 것 같아요. 이제 역사학과 지망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읽어도 좋은 책인 것 같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사피엔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과학이랑 역사를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이제 역사학과를 지망한다고 해서 완전히 역사만을 탐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역사학도가 이제 진정한 역사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야에 되게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면접관님들, 교수님들께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합격생의 생활기록부를 털어보았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영상으로 이번 입시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만나요.